편입은 시작만 잘못해도 1년이 날아가요.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5단계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실제 노베이스였던 제가 편입을 준비했던 경험,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합격했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편입 준비생들의 다양한 실수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미리 대비하세요. 편입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신입학이 아니라서 바로 3학년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별도의 지원 자격이 존재한다. 세 번째, 학교별로 정해진 전형이 다르다. 네 번째, 원서 접수를 할 때 개수 제한이 없다. 한마디로 편입은 학교와 학과를 바꿔서 3학년으로 들어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제 5단계 바로 갈게요. 1단계, 지원 자격. 이 편입의 지원 자격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죠. 이때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일반 편입으로 준비를 합니다. 전문대 졸업 예정자나 4년제 대학교에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죠. 반대로 학사 편입은 학사 학위, 4년제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은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고요. 일반은 일반끼리, 학사는 학사끼리 경쟁을 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편입 지원 자격을 체크해보지도 않고 일단 편입 공부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처음에 제대로 안정하고 시작하면 중간에 꼬여요. 2단계 목표 대학. 일반적으로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를 통해서 대학교에 원서 접수를 하는 정시와는 다르게 편입은 각 대학교별로 입맛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마다 전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요즘 그 흐름이 살짝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서울대학교 기준으로 보면 인문계열은 편입 영어 기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반대로 자연계열은 편입 영어에 편입 수학까지 보는 게 원래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편입 영어는 배제하고 편입 수학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편입 영어 수학 시험이라는 건 대학 기반의 난이도라서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목의 수가 적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직업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편입 시험을 보지 않고 1차에서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합니다. 토익, 탭스, 토플 중에서 대표적으로 토익 점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1차에서 선발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에서 전공 관련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차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편입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 이외에 각종 서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전적 대학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대학을 목표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 입학처에 편입학 항목에 들어가시면 모집 요강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블로그만 확인하시면 최신화되지 않은 정보 때문에 나중에 지원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원 자격과 목표 대학이 정해지면 바로 편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궁금증이 생겨요. 3단계, 편입 난이도. 편입의 실제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목을 나눠서 파트별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지원 자격,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목표 대학, 인서울 직업국, 이렇게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섹터, 일반 편입 인서울 조합. 우선 일반 편입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보통 인서울 편입에서 인기 있는 대학은 서성안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학교가 있죠. 실제로 이런 대학들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꽤 강력한 경쟁자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특히나 이때 여러분들이 인문계열로 준비를 한다면 외국에서 살다 온 유학생들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너무 치열해져요. 그러면 이때 학사 편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는 경쟁자의 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단 누가 준비하는 걸까요? 실제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고졸 전문대 지방대 출신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의 커트라인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상대할 경쟁자들의 수준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서울 상위권 인문계를 목표한다면 학사 편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반대로 직업국은 어떨까요? 먼저 일반 편입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국 부산대를 목표한다고 했을 때 경쟁자는 누굴까요? 보통은 부산권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대 4년제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에 비해서는 경쟁 강도가 매우 낮아요. 이 때문에 직업국은 일반 편입으로 준비를 해도 무방하다. 특히나 본인이 기존에 공부하던 학과와 동일 계열로 지원을 한다면 2차 전형인 전공 대비도 수월하게 가능하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인서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지방 쪽은 블루오션이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4단계 편입 공부. 보통 편입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학원 현강, 인강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현강의 장점은 내가 직접 출석해서 듣는 거라서 현장감이 있고요. 집중이 잘 돼요. 바로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자습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복습을 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있어요. 이 학원들이 서울권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거주한다거나 군인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인강은 자유롭게 들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예요. 질의응답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커리큘럼이나 속도감 자체를 내가 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는 잘 해요. 근데 점점 진도가 밀리고 결국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잡아줄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서울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잡는 건 한번 고민해보세요. 실제로 편입 합격생의 대부분은 학원 현강으로 진행을 했어요. 반대로 공인영어의 대표적인 토익은 어떨까요? 범용적인 영어 시험이고 문제 패턴과 스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요. 직업국을 준비한다면 인문계는 900, 자연계는 800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집 근처에 학원이 없더라도 토익은 인강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요새 추가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인서울 몇몇 대학교에서도 공인영어 점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알아보면 점수
점수를 보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공인영어 점수가 있어야 편입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입장권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5단계 편입 준비기간. 일반적으로 편입 준비는 보통 1년의 기간을 잡고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대략 10개월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주 7일 동안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 시간 학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살짝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저처럼 노베이스라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1, 2월부터 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편입 영어는 점수대가 늦게 올라가요. 특히나 노베이스 분들이 걱정하는 건 영어에 대한 기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입학원에 처음 가면 가장 기초인 문장 오형식에 대한 문법부터 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직어고 가을까지는 토익 점수를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편입 일정은 11월 모집 요강 발표, 12월 원서 접수, 1월 편입시험, 2월 합격자 발표, 3월에 학교를 다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집 요강 자체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나왔던 모집 요강을 토대로 올해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편입은 모집 인원, 일정, 전형 방법까지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하세요. 편입 Q&A 3가지, 전적대와 학점. 편입을 준비할 때 전적대와 학점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학교를 다니다가 편입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걱정이 제일 많겠지만 사람마다 학교, 학과, 학점까지 모두 다 다르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공통된 편입시험을 보거나 공인영어 점수 제출을 통해서 학생들을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해당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학점이 너무 낮다 이럴 때는 재수강을 통해서 학점을 좀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Q&A,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학점은행제, 특히 온라인 방식은 장단점이 뚜렷해요. 장점으로는 내가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졸업장을 취득해서 편입의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온라인으로 단기간에 갖출 수 있다 보니까 나머지 확보한 시간들을 편입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학점은행제 제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편입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플랜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맞는 가장 최적의 플랜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플래너와 진행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Q&A, 학업계획서나 자소서는 얼마나 중요할까? 일단 대학교에서 이 같은 서류를 보는 이유는 학교, 학과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다르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형식만 잡아두고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편입은 글쓰기 시험이 아닙니다. 서류를 정말 잘 썼다고 해서 편입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리하자면 편입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지원 자격, 목표 대학 및 학과, 학원 인가, 편입 공부, 원서 접수 이 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편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